체험 여행의 신규석입니다. 오늘은 가을에 가장 아름다운 곳 영주 부석사에 왔습니다. 부석사는 가을 단풍길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죠? 여기에는 국보 5점과 보물 4점이 있습니다. 부석사는 경치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보물, 국보, 그리고 볼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제 너무나 아름답고 역사적으로 공부할 것이 많은 부석사 답사 이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산 부석사 보이시죠? 부석사의 첫 일주문입니다. 속세의 때를 씻어버리고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첫문, 바로 일주문입니다. 일주문에서 천왕문까지 약 300m 정도의 길이가 나오는데 양쪽으로 단풍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풍은 10월 정도면 정말 아름다운 색깔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곳은 알록달록 은행나무 터널로 변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가을여행 1순위가 바로 영주 부석사 이곳 은행나무 터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봐도 아름답죠? 이번 가을에 꼭 한번 여행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부석사 계단을 올라가면서 부석사 답사를 한번 해볼까요? 부석사는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면서 올라가는 것도 참 매력적입니다. 일주문을 지나고 조금 걸어오면 절 입구라 상징하는 부석사 단간지주가 보입니다. 원래 화엄종차를 알리는 깃대와 깃발이 꽂혀져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단간지주만 남아 있습니다. 단간지주를 지나고 나면 천왕문이 나옵니다. 천왕문은 부처님 세계를 지키고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 세계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수호하고 있는 천왕이 계신 곳입니다. 동서남북 4분이 있다고 해서 사천왕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찰은 그림도 있고 어떤 사찰은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동대사에 가면 목조로 되어진 아주 거대한 사천왕도 볼 수 있습니다. 천왕문을 지나면 극락이라고 할 수 있는 안양루까지 계단이 이렇게 나오는데 부석사의 계단이 약 108개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108가지 본래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계단 옆에는 석축들이 이렇게 쌓아져 있습니다. 규격화된 돌을 찾지 않고 자연 생김새를 그대로 짜맞추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석사 계단을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것은 다른 사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석사는 뭔가 비밀을 찾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부석사는 계단을 걸으면서 계속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처음이나 중간이나 사찰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한 곳도 없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범종루까지 올라가는 계단과 안양루까지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곳이 바로 범종루입니다. 범종루 밑에 계단이 보이죠? 그렇지만 범종루 뒤에 무량수전과 안양루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범종루 밑으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보아도 전혀 보이지 않죠? 범종루 밑에 기둥만 이렇게 보이고 계단이 보입니다. 그런데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바로 더 넓은 부석사의 공간이 또 나옵니다. 부석사의 마지막 문 안양문입니다. 안양문은 불교에서 극락이라고 상징하는 곳인데 극락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안양문입니다. 자, 안양문 역시 계단을 타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이 모든 공간은 전혀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이렇게 무량수전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무량수전 마당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보이죠, 그죠? 비밀의 문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면 이렇게 아름답고 넓은 공간이 짜잔 하고 나옵니다. 자, 우리는 안양문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무량수전 앞에 섰습니다. 부석사의 가장 중심 건물이죠. 자, 여기가 바로 무량수전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물 중에서 안동 봉정사 극락전과 함께 가장 오래된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해곡 최순우 선생님이 쓴 무량수전 베얼린 기둥에 서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베얼린 기둥이 나타나는 건축물이 바로 이 무량수전입니다. 무량수전의 아름다움을 한번 살펴볼까요?
무량수전은 목조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붕은 팔짝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짝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공간을 우리는 공포라고 하는데, 기둥 하나에 공포가 하나 있는 것을 우리는 주심포 양식이라고 합니다. 주심포 밑으로 기둥이 보이는데 그 유명한 바로 베얼린 기둥입니다. 베얼린 기둥을 자세히 보면 상체부와 하체부는 날씬하고 가운데부는 볼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목조 건축물에서 지붕이나 상체부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을 안정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만든 양식이라고 합니다. 서양 건축에도 이런 기법이 나오는데,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에서 엔타신서 공법이라 해서 우리나라의 베얼린 기둥과 똑같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무량수전을 보았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로 무량수전 뒤에 있는 선묘각입니다. 혹시 선묘가 누군지 아시나요?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바로 선묘낭자이고, 선묘는 부석사를 창건한 의상대사가 당나라 유학할 때 의상대사를 사모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출가한 승려인 의상대사를 그녀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선묘낭자는 바다에 몸을 던져 의상대사가 당나라로 가는 신라길에서도 이렇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의상대사가 이곳 태백산에서 사찰을 지으려고 했는데, 당시에 사찰 창건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의상대사를 항의하고 방해할 때 선묘낭자가 나타나 바위를 들었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도수를 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했던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의상대사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게 의상대사를 도와주었던 그분이 바로 선묘낭자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곳이 바로 부석입니다. 한자로 저기 부석이라는 글자도 보이죠, 그죠? 여기가 바로 선묘낭자가 들었다는 그 바위입니다. 이 바위가 정말 올려졌다 내려졌다 들려졌다 했을까요? 조선시대 택리지에서는 실을 넣어서 이 바위가 정말 들려졌는지 안 들려졌는지 확인해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들려져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보세요. 부석사 답사 여행 좋으셨나요? 부석사는 오늘 제가 설명한 곳 외에도 조사당 백과사 참 볼만합니다. 그리고 이 가을에 단풍 구경을 오시려면 꼭 부석사에 한번 오셔야 됩니다. 시간 나시면 꼭 한번 놀러 오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